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낙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500선이 붕괴되어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은 거래 대금이 좀 커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쉬어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한 재료 혹은 이유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최근에 이제 담았었던 수익 구간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하기에는 신뢰도가 조금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팔고 대응을 하고 있는 딱 그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조정을 너무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박스권 상단에 다 왔다.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걱정을 줄여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중공업과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같은 조선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와 또 KEC 그리고 사조동화원과 같은 음식료 업종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관련주 뜨겁습니다. BHI로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만났습니다. 음식료 업종이고 그렇죠. 또 2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두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두 종목 다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맞아요. 제품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초코파이와 불닭.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이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지수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수급 파이터 시간을 좀 잘 이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잘 시청을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개별 장세가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음식료 업종은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많이 받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전기전자도 반도체 IT도 기술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원자재 오른 만큼 판가를 전이를 했고 3분기, 4분기 만약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면 당연히 실적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부각이 되면서 오리온, 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만약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 그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았어요. 오리온, 삼양식품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리온과 삼양식품, 초코파이와 불닭볶음면 중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양식품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삼양식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심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라면 업계에 또 1, 2위를 다투고 맞아요. 있는 두 종목인데 농심은 이번 2분기 실적이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네. 했잖아요. 네. 하지만 삼양식품은 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그쵸. 냈어요. 반대죠. 네. 일단 사실 개인 취향 기준으로 보면 네. 저는 초코파이를 더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보다. 제가 왜냐? 매운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저는 불닭이요. 아, 그래요? 네.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삼양식품 하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라이벌인 농심. 그러니까 삼양식품만 잘 팔리느냐, 뭐 농심만 잘 팔리느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잘 팔리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분기의 승자는 삼양식품이 돼버렸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그래요.
전기전자,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음식료도 국내에서만 잘 팔리면 결국 한계점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식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리온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은 다 국내에서도 매출이 견고하지만 해외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삼양식품은 2분기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매출만 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마진율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게 바로 수출. 수출 부분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힘을 이어서 3분기, 4분기, 2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BTS를 뭐 전면에 내서서 광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BTS의 일부 멤버들이 아무래도 이제 팬덤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삼양식품에서 만든 불닭볶음면을 좀 먹으면서 방송을 했던 것들이 좀 화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주라든지 유럽에서 많이 팔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삼양식품이 해외 시장을 겨냥을 했었을 때 이 중심이 됐었던 것은 사실은 북미라든지 유럽보다는 동남아시아권이었습니다.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이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땐 그쪽보다는 북미 시장 혹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회한 부분이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엄청나게 이제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리온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의 증가세의 폭을 보면 삼양식품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역시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맞아요. 초코파이가 또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삼양식품의 실적 증가폭이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삼양식품을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골라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삼양식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을 정해드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냐 아니냐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 음식료 업종은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쭉 가는 그러한 패턴은 보이지만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막 급락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현재 가격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3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0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손절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도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변동성이 없는 종목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 더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금이 묶이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양식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인 만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리스크 관리는 또 10만 5천 원으로 손절가 타이트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콘텐트리 중앙과 CJ ENM이 만났습니다. 우영우 효과로 굉장히 뜨거웠던 K 콘텐츠주. 이제는 우영우가 작별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실은 네. 콘텐트리 중앙 이야기를 하면 CJ ENM이 나올 게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와야 아마 밸런스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이 OTT 플랫폼 쪽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이 영화 산업 쪽에 좀 비중을 두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이제 CJ ENM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과 함께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그렇다면 콘텐트리 중앙과 CJ ENM 중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을 꼽아주셨는데요. 콘텐트리 중앙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일단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서 정말 K 콘텐츠의 지금 흥행 바람을 좀 이어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극장 부분
동시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로 준비는 했으나 방영하지 못했었던 방송들 혹은 영화들이 이제 속속들이 개봉을 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올해 이 범죄도시2가 아마 스타트를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되어 있던 영화 산업에 지금 활력소를 불어넣은 이 작품이 바로 이제 범죄도시2인데 정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범죄도시 3편 언제 나오냐 할 정도로 인기리에 이제 방송이 됐고 개봉이 된 거죠. 개봉이 됐고 또 이제 컨텐츠리 중앙뿐만 아니고 지금 컨텐츠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보다 제작 편수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작을 많이 하느냐? 제가 한번 2주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플랫폼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OTT 플랫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하는 고객들이 A라는 플랫폼에만 가 있는 게 아니죠. A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볼 거 다 봤네. 그러면 B에도 가고 C에도 가고 D에도 가고 이렇게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 고객들을 다 안기 위해서는 당연히 OTT 플랫폼 업체들은 컨텐츠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컨텐츠를 지금 제작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컨텐츠리 중앙은 일거리를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재밌게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리 중앙을 비롯한 이 제작 관련한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CJ ENM과 컨텐츠리 중앙 중에서 왜 컨텐츠리 중앙을 선택을 했냐? 네. 범죄도시2와 외계인의 흥행 성과의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조금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결과치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컨텐츠리 중앙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은 영화관 턴어라운드가 또 시작이 됐고 그렇죠. 앞으로도 대작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흥행 기대감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 위치에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편안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투심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5만 원까지 한번 단기적인 목표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조정받기 직전에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에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있겠지만 그것을 소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5만 원 이상, 6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콘텐츠리 중앙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8월 1일에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KEC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또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그쵸. 받았는데 KEC 오늘도 강세네요. 네, 일단 뭐 전력 반도체라는 부품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전자제품에 일정한 전류의 압력을 흘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인데 해당 제품을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제품들이 쇼트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해주는 제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독일 기업의 실수로 아이오닉 5 리콜 사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리콜 사태가 나타난 만큼 다시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대체 기업으로 지금 KEC가 조금은 더 부각이 되는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상승력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그 뉴스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EC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영원무역을 꼽아주셨습니다. 의류 관련주로 네. 또 영원무역 하면은 룰루레몬과 그쵸. 노스페이스를 빼놓을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영업무역, 그러니까 의료기업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쪽보다는 화장품 쪽이 유통소비의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보다는 의료 쪽에 조금 더 손을 더 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영업무역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의 매출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스캇이라고 하는 자전거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자전거의 소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사실은 먹는 거, 입는 것부터 좀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게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이 또 OEM 업체로 아웃도어 쪽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또 룰루레몬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원마일웨어,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맞아요. 이제 또 패딩이 많이 그쵸. 팔릴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실적도 전망도 그래도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영업무역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올해의 겨울은 추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이제 추워지면 또 패딩이 많이 팔리고 패딩이 많이 팔리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저는 보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겨울이 오기 전에도 네.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오늘 1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정의 최근 이제 상승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에 한번 2차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55,000원까지 이 영업무역의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데 저는 55,000원까지 한번 가도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4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영업무역을 꼽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